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와, 언니들 6월이에요. 아마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는 지난 주말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저희 부스에 놀러 오신 분들이 좀 계시겠죠? 사실 지금 저는 과거랍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퀴퍼 바로 전날이고요. 이거 되게 타임슬립 장르물에 들어온 기분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내일 언니들과 만날 생각에 엄청나게 설레고 있습니다. 저희가 퀴퍼 부스를 간만에 열어서 더 두근거리기도 하거든요. 언니들 어땠어요? 저희 즐겁게 잘 만났나요? 미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언니들에게 너무 물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곧 내일은 다가오겠죠. 그리고 분명히 언니들과 즐겁게 부스에서 만나리라고 믿어요. 미래에서 듣고 있을 언니들 어때요? 제 말이 맞았죠? 그럼 아직 퀴어력이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을 언니들과 함께 프라이드 먼스 6월을 여는 1주차 방송 시작합니다. 같이 외쳐봐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6월 1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앵그리미 님입니다. 언니들, 저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 지난달에 승진했어요. 지금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적응하게 되고 어느새 승진까지 해버렸네요. 덕분에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연봉 상승률만 놓고 보면 박수가 나오는데 왜 월별 실수령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까요? 참 당황스럽네요. 일을 하다 보면 몇 년을 해도 여전히 어렵고 새롭고 이게 뭐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복잡하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매일 하는 일에 무료해져서 새로운 길에 눈을 돌리고 도전하기도 하고 일태기에 빠져 있다가도 누군가는 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끔은 부끄럽기도 뿌듯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일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일이 너무 하고 싶지만 막상 일을 하면 퇴사하고 싶은 노동자라면 다 같은 마음이겠죠? 제 승진 자랑도 할 겸 일을 생각하다 보니 예전에 신입 때 일이 너무 힘들 때마다 가끔 듣던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시면서 가호의 시작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앵그리미님 진짜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와, 진짜 승진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앵그리미님이 남겨주신 내용 보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하셨고 노력하신 만큼 이 승진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진짜 또 2배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동안도 뭐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뭐 일태기도 오고 그럴 때마다 뭐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준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일태기에 빠져 있으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멋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물론 중간중간 일태기 빠지는 게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뭐랄까 계속해서 달리는 것보다 중간중간 조금씩 여유를 가진다거나 조금씩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좀 크게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힘든 순간순간에도 뭐 그렇게 숨을 고를 때 되게 뭐랄까요 보통 건강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되게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새로운 일을 또 도전도 해보고 눈도 한번 돌려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너무 한 곳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서 힘들만 하지 않고 뭐랄까요 좀 환기를 좀 많이 잘 하신 것 같달까요? 그래서 되게 앵그리미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나도 일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도 중간중간 뭐 힘든 거야 누구나 있겠지만 좀 잘 어떤 순간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입 때도 일이 너무 힘드셨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일을 하시면서도 힘드셨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열심히 힘을 좀 내신 것 같아서 아마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도 지금 일이 너무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나? 일태기에 빠졌다.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계속 하는데도 어렵다. 새롭다.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신 언니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언제라도 항상 이런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앵그리미님의 이 자랑과 승진 자랑과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들으면서 앵그리미님의 기운을 저희도 신청곡과 함께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앵그리미님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가호의 시작 들려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맞춤 주문은 앵그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느덧 2024년도 절반이 되어가고 있네요. 믿겨지시나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곧 있으면 6월이 되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가 버린다는 게요. 저는 요즘 매일 도서관에 처박혀 있느라 멍한 상태예요. 주중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주말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 재미있는 일이 없달까요? 생기가 없달까요? 이런 생활을 6개월째 하고 있으니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 주말을 내 온전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생겼다면 도서관 오픈런을 몇 달째 하다 보니 같이 오픈런하는 멤버들이 눈에 익는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도서관을 자주 오지 않았는데요. 몇 달 다녀보니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분야도 가지각색이고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강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 사업을 준비하느라 공부하러 온 사람, 빼곡히 원고를 집필하는 사람 등등 본인만의 일에 열중하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만의 길을 묵묵히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긴 시험이 저도 드디어 곧 끝납니다. 시험이 끝나면 제 코가 석자라서 깊게 신경 쓰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급한 시험 뒤로 미뤄두었던 소소한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이 사연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전 자유의 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라봅니다. 부디 제 시험은 안 돼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앵그리님께서 신청곡은 따로 없고 내키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추천곡을 앵그리님을 위해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우선 앵그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시험이 아마 끝나셨겠지만 끝나고도 되게 6개월 동안 그렇게 매진을 하셨으면 아마 좀 아직도 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앵그리님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보면 진짜 너무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공부가 뭐 제일 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고, 특히나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까지 앵그리님처럼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또 공부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힘든데 주말에도 계속해서 도서관에 매일 아침마다 오픈런까지 하시면서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고 믿어보고요. 뭐 좋은 결과가 있든 사실 뭐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동안 앵그리님께서 그 쌓아왔던 이 공부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앵그리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물론 시험에서 무조건 이렇게 통과하고 합격하셨기를 당연히 가장 바라긴 하고요. 만약에 합격하셨다면 저희 퀴퍼 때도 뵐 수 있으려나요? 네,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되신다면은 오셔가지고 사연 보냈어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 방송은 퀴퍼 서울 퀴퍼 끝나고 나서 나갈 예정이라서 아마 나간지는 퀴퍼 날은 모르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퀴퍼 부스에서 앵그리님을 찾습니다 이러고 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간에 뭐 방송을 듣게 되시면은 또 이후에 어떻게 즐겁게 소소한 뭐 일들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이런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고 계신지도 한번 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축하도 해드리고 얘기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게 조금 눈에 띄었어요. 앵그리님은 그 관찰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신경을 사실 잘 안 써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있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이라서 이런 걸 캐치를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 옆자리에 이런 사람 있었잖아 이렇게도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러 가셨는데 도서관에서 각자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광경을 되게 관찰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도서관에 가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뭐 시험 준비한 사람도 있고 뭐 강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공부한 사람, 뭐 이런 뭐 원고를 집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관찰해 주셔서 사연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저도 뭐랄까요, 왠지 기분상으로 도서관에 아침부터 가서 같이 저도 오픈런해서 열심히 하루를 산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런 기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서관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도서관 안 간지 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공부하러 도서관을 어릴 때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뭔가 한다거나 하는 건 잘 없기도 했고, 어릴 때는 도서관이 저희 집 주변에 도서관이 생겨서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하자, 중학교 때였거든요.
공부하자. 왠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자라고 해서 저희도 그때 중학생인데 오픈런을 했어요. 근데 6시에 열었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도서관에 줄을 섰는데 줄을 서야 되는 정도로 그 6시 오픈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미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사실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그 당시 친구들한테 이랑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의,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부를 별로 안 했대요. 안 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도서관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그 친구 멤버 중에 한 명 집 쪽 근처에서 막 놀거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뭐였죠? 그 근처에 무슨 지압공원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네, 지압공원에서 막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되게 건강했나 봐요. 지압 그 돌 위에서 술래잡기 하고 뛰어다닐 수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 그때는 뛰었어요. 예, 그때의 건강을 찾고 싶네요. 아시죠? 지하판에서 이렇게 뛰는 걸 떠나서 좀 많이 걸으면 아프잖아요. 거기서 뛰면 또 더 아프고. 네. 만약에 뛰었는데 안 아프신 언니들 계시면은 진짜 건강한 거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도서관에 이렇게 열심히 계속 출근하신 앵그리님을 위해서 지금, 그리고 앵그리님의 시험 결과가 되게 좋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즐거운 앵그리님께 수고하셨다라는 의미로, 저는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이런 노래를 듣고 힘을 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추천곡을 보내드릴게요. 앵그리님을 위한 추천곡 우효의 브레이브 들려드리고 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언니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6월 1주차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4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이 위원의 발언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 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낸 의견서에 자의로 기저귀를 차며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의견서는 다른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29일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것은 객관적, 과학적 진실이라며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표현은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이 위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인권적인 혐오 발언을 하고 심지어 혐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띵동은 대구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띵동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죠. 이 재판은 지난해 6월 제16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벌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지난달 10일 결심이 진행되었고 지난 24일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홍 시장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SNS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제기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에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 항소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집회를 방해하거나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작년에 이은 제16회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승소를 레슈파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24년 6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네요. 저는 습도에 좀 예민한 편이라 요즘 점점 습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진짜 여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네요.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지만 언니들의 하루하루는 훨씬 시원하고 쾌적한 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6월에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돌아왔습니다. 서울 퀴퍼 가신 언니들, 퀴퍼는 잘 즐기셨나요? 저희 퀴퍼 다녀오셨으면
아니면 퀴퍼 안 다녀오셨더라도 이 서울 퀴퍼 소식을 들으셨으면 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들으셨다면 그렇게 좀 퀴어력이 뿜뿜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퀴어의 달 프라이드 먼스에 좀 알맞는 노래로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이번 6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듣고 와서 얼마나 퀴어한지 좀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좀 퀴어력이 좀 차 있는 상태에서 많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우선 한번 들어봅시다. 네, 방금 저희 권진아의 Raise Up the Flag 듣고 왔습니다. 네, 뭐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면 플래그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뭐 이런 뜻의 제목인데요. 저는 이 노래 나왔을 때 이거 뭐야? 그때도 되게 퀴어스러운데 싶긴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그 앨범 소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앨범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타이틀곡 Raise Up the Flag는 권진아 본인을 포함하여 치열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다움을 잃지 않고 각자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마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살아가는 게 아닌 살아남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고통은 너의 고통과 닮아 있었고 나는 너와 나를 위해 이 응원가를 쓰게 되었다. 모두에게 외치고 싶었다. 끝내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이 응원가가 승전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프라이드 먼스에 딱 맞는 노래라고. 뭐 권진아 본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되게 엘라이적인 노래라고 전 느꼈거든요. 엘라이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뭐 퀴어 스스로가 이 노래를 불러도 너무너무 좋을 노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1절이 나오죠. 1절에는 흘러나오는 뜨거운 나의 피, 상처와 고통을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나의 에고. 자, 여기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나의 피라고 하는데 보통 뭐 피라고 하면은 뭔가 상처가 있을 때 피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피가 뭐 내 속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나온다고 했으니까 상처가 났다는 거죠. 상처가 났는데 뜨거운 나의 피. 이거는 보통 뭐 열정 같은 거 얘기할 때 뜨거운 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가볼게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상처와 고통을 지날수록 더 견고해진다라는 게 그 뭐 나의 에고가 상처와 고통을 좀 지나면서 좀 더 단단해진다라는 뭐 상처를 받으면 좀 더 단단해진다. 뭐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더 단단해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에고는 그냥 간단하게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멈추지 않는 나의 외로운 두 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네. 이 가사에서 보면 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와도 나의 두 발은 멈추지 않는다. 근데 그 두 발은 외로운 두 발이라고 했어요. 나는 외롭다. 사실 이걸 퀴어로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외로움 존재라고 생각을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잖아요. 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되게 퀴어 비친화적인 세상인 상황에서 퀴어의 입장은 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죠. 뭐 지금도 보면은 한국에서도 뭐 법이 퀴어들을 외면하고 있는 법들이 많고 뭐 퀴어들끼리는 가족을 이룰 수도 없고 퀴어들끼리는 뭐 출산을 해서 뭔가 가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아니면은 퀴어들끼리 뭐 일단은 뭐 가족을 인정 못 받는 것 자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도 하고 뭐 퀴어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뭐 그런 혐오 발언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소리들 많죠. 그런 상황에서 외로운 두 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다음 프리코러스에서 좀 찾아볼게요. 후렴에 가면 사실 더 있어요. 프리코러스에서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나아가
손발이 모두 묶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좀 행동에 제약이 있다. 내가 삶의 제약이 좀 있는 상태에서 두 눈이 멀어도 내가 이것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아간다. 이 땅이 울리도록 거센 나의 팀파니. 뭔가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지금. 팀파니라고 하는 거는 타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어이 내게 닿는 날에. 여기서 내게는 뭐 너에게 닿는 날에가 되는 거죠. 나의 이 거센 심장 박동이라고 팀파니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장 박동이 기어이 너에게 닿는 날에, 뭐 너라고 하는 거, 뭐 너가 누군지는 좀 알아보겠지만 너에게 닿는다는 것은 저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프리코러스까지 좀 받고 후렴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후렴은 Raise up the flag, 뜨거운 미소와 함께 Are you ready for this? 네, 보면 영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읽어볼게요. 일단 깃발을 들고 뜨거운 미소와 함께, 이것도 뭐 뜨겁다, 뜨거운 미소,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정과 뭐 이런 것들. 네. 준비가 됐니에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태양은 이제 희망,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있는 상태예요. 나는 되게 외로운데,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나의 막 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나는 나아가서 이 나의 거센 심장 박동으로 너에게 닿겠다. 나는 힘들지만 너한테 닿아서 연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둡던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흐를 이 노래. 그래서 뭐 어둡던 날은 당연히 뭐 힘들었던 과거겠죠. 그게 떠오르는 태양, 희망에 의해서 밝아올 때까지 밤새 이 노래, 나의 이 응원가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겠다. Don't forget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뭐 여기서 저는 그냥 이거는 퀴어 정체성 버리지 말고 내가 연대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연대할 테니까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와 함께 같이 지켜나가자, 잘 살아나가자 라는 희망을 기다리면서 같이 살아나가자 라고 저는 이렇게 너무 뚝딱 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맞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응원가라고도 하잖아요, 이 권진아 씨께서. 네, 너무 노래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들었을 때도 좋았죠? 한번 2절도 그대로 가볼게요.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 속에도 앞을 보는 법을 익혀왔지 우린. 자, 여기서 보면은 어두워지는 불빛도 아니고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이에요. 교묘하다라는 거는 보통 좀 안 좋게, 이게 악의를 갖고 있을 때 교묘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좀 좋아질 듯 하면서도 사실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니네들 퀴어들 이제 좀 잘 살고 있지 않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좋다는 하지만 법제화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그냥 사회적으로 뭐 합의가 됐니 안 됐니 이 소리를 하면서 또 법제화 안 하고 있고, 근데 니네들 뭐 충분히 니네들 조용히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속에서도 앞을 보는 법을 익혀왔지 우리가 서로 연대하면서 이 교묘한 불빛을, 교묘하게 이 불빛을 어둡게 하는 그 상황도 우리는 이제 적응하고 여기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서로 연대하면서 잘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죠. 숨이 끊어질 듯하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고문. 네, 뭐 이거는 말 그대로 힘들다는 거죠. 나 자신을 잃어갈 정도로 힘들다, 힘든 고문이다. 다음 가사가 이젠 알아. 그 하찮은 어둠이 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게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상처와 고통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한다, 뭐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단단해지기는커녕 힘들긴 한데요. 일단은 응원가니까요. 응원하는 거는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선명해지고 견고해질 거다 라는 거를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코러스는 1절 뒤에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이젠 알아. 세상이 울리도록 외친 나의 멜로디 반드시 난 증명할 테니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근데 맥락은 똑같죠. 이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 두 눈이 멀어 있어도 아까는 나아갔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울리도록 아예 나는 알고 나의 멜로디, 나의 응원과 나의 이야기를 외친다라는 거죠. 반드시 난 증명한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아니면 뭐 우리 존재들을 지지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겠다. 뭐 그런 것들도 되겠죠. 엘라이로서는. 그리고 후렴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또 가사가 눈 감지 못해 I can't take it no more. 지겹도록 삼킨 My precious anger raise me 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지겹도록 삼킨 이 뒷부분 My precious anger raise me up 나의 소중한 이 분노가 나를 일으켰다. 근데 사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냥 참고 살지 하도 이렇게 법제화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시위를 할 때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를 할 때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불편함을 주면서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젠틀하게 얘기를 해도 들어 쳐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후렴은 거의 또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Raise up the flag. 가장 높은 그곳에서 이제 높아진 거죠. 이제 희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의 소망의 그곳에서 We are ready for this.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외쳐 너와 내 심장의 리듬 가끔은 희미해져 버린데도 반드시 넌 기억해. Raise up the flag. 그리고 또 후렴이 이어지면서 I won't stop and never give up. 계속 간대요. 포기하지 않고. So I always win at the end of the night. 결국은 이 밤의 끝에서 내가 항상 이길 거다. 뭐 love wins 알고 계시죠? 반드시 넌 기억해. Don't forget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 엘라이로서 뭐 사실 퀴어도 엘라이가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다른 정체성을 제가 4주차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정체성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엘라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누구의 엘라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엘라이로서의 엘라이 곡이 아닌가 엘라이의 이런 마음을 담은 곡이 아닌가 뭐 퀴어 스스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프라이드 먼스에 꼭 갖고 오고 싶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꿍쳐두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이 노래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돌아오면서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7월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아, 요즘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긴 하지. 에? 할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글쎄다. 100살부터는 세지 않아서 잘 모르겠구나. 할미가 숫자를 못 세는 것 같다고? 그래.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할미가 100 이상을 못 세는구나. 우리 아가는 100 이상 셀 수 있으니 할미보다 똑똑하구나.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하나? 그래. 여기 앉아보렴. 우리 아가는 생명선에 대해 알고 있으려나? 옛날에는 말이다. 많은 인간들이 오래 살지 못했단다. 지금은 흔하게 넘어가는 환갑이라는 걸 꽤 큰일로 여겼지. 그러다 보니 손금이란 걸 보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점치곤 했단다.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영생이라는 걸 살면서 매일이 따분한 일상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말이지. 지금과 같이 죽음이란 존재는 모두의 곁에 있었고, 사실 그렇기에 인간은 죽음이란 족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다양한 걸 했단다. 어떤 자는 본인의 비어있는 손금을 잇기 위해 칼을 대기도 했고, 다른 이를 살인하면서 그 자의 생명선을 자기에게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 그래서 이 할미가 할 일이 참 많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오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전해 들어 찾아왔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죽인다 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가능했단다. 나는 다만 여러 생을 살면서 알게 된 지식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료했을 뿐. 그게 단 하루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단다. 저 큰 감나무가 있는 집이 최대감댁입니다. 닷새 전에 저 집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목숨줄을 제 사람에게 연결해 주세요.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이야. 늘 인간들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걸 보는 나는 참 웃겼지. 물론 저도 압니다. 청한을 가진 자가 말하는 것처럼 현명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게 현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일단 살아야 현자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닐런지요. 그녀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나에게 절을 했단다. 가늘게 어깨가 떨리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단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혹은 슬퍼서 오는 건가?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찐 주먹을 보아하니 내가 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더구나. 왜 사람답지 않은 자들은 목숨이 긴 건지, 왜 열심히 하루를 살았던 억울한 자들은 모두 목숨줄이 짧게 태어난 걸까요? 그건 나에게도 꽤 어려운 질문이었단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놀라웠지. 그래, 모두의 수명은 그들의 운과는 정반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저 갖고 태어날 뿐이지 않을까. 하지만 갖고 태어난 게 공정하지 않다면 가져야 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늘 현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 업을 지고 가야 한다고. 그녀의 볼을 타고 눈물이 쏟아지더구나. 물론 나는 그녀의 눈물보다는 어떻게 해야
저리 세차게 뛰는 심장을 가질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답을 기다리듯 입을 굳게 닫고 날 바라보는 그녀에게 말했단다. 그 최대감댁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이 생에 그가 받지 못하는 벌이라면 그 후대가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지요. 저도 제 아비도 제 짝지도 그렇게 최대감에게 들었으니까요. 그저 돌려주고자 할 뿐입니다. 꽤 재밌는 얘기더구나. 결국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누군가의 업이 그 끝을 알리는 걸 볼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했단다. 매우 재밌었지. 나의 일은 늘 그렇듯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시작되었단다. 닭은 울지 않았고 집을 지키던 개들은 꼬리를 말고 사라졌지. 참 고요한 밤이었어. 100일간은 손님이 오는 일이 없을 거라 마당엔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빗장문은 제가 열어놓을 테니 대문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단다. 대문을 열다니. 그런 쓸모없는 짓을 내가 할 리가 없을 텐데. 내 말에 그녀가 입을 열더구나. 대문을 열지 않는다면 담장이라도 넘는 건가요? 그 집 담장은 꽤 높습니다만. 150년 만에 듣는 재밌는 소리였지. 죽음이란 죽은 자에게서 떼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 경계를 넘어갈 뿐이고 난 그 경계를 그들과 같이 넘을 뿐인데 말이야. 하긴 한낱 인간이 뭘 알겠나 싶냐마는. 그렇군요. 그럼 언제쯤 오시는 걸까요?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기분이었단다. 아, 이것이 긴 시간 염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의 눈빛이라는 걸까. 그것을 부숴본다면 인간이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랜만에 변덕을 부려봤단다. 아마 더 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도 괜찮겠냐고. 한신의 목을 따오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람만 살리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그녀의 목을 쓰다듬었지. 그녀의 눈이 커지며 잠시 놀란 표정을 하더니 다시 잠잠한 얼굴이 되더구나. 바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웃어버리고 말았단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대범하게 말하는 건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건가. 어차피 눈 깜빡이면 사라질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그게 지금이든 내일이든 달라질 건 없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생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괜시리 기분이 요상하더구나. 혹시 곤란한 게 있으십니까? 선생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별일이 있을 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너무 오랜 생을 살다 보니 괜한 것에 마음이 통하는 날도 있군. 나는 서둘러 그녀가 알려준 별채로 갔단다. 초롱불이 비친 곳에 몸집이 작은 여인과 한 뼘 정도 되는 생명이 있었지. 제가 문을 지키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해지더구나. 그리고 그 고요함이
방의 정막 때문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더구나. 천천히 걸어간 나는 아이의 볼을 싸듬었단다. 닷새, 아니 이제 하루가 지나 엿새를 살아가고 있는 작은 존재. 천천히 한 줌도 되지 않은 걸 품에 안았는데 낯선 불편함에 아이가 칭얼거리더구나. 가여운 아이야, 이제 나와 가자꾸나. 그러자 아이는 알아듣는다는 듯 다시 조용해졌고 쓰고 있던 볼을 올려 나왔단다. 일은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서둘러 가까이 온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내가 갖고 나온 것을 보더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하면서 물어보았지. 설마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저를 속이신 겁니까? 창백해지는 얼굴과 달리 존재를 드러내듯 격하게 뛰는 심장박동이라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단다. 난 그녀에게 다음 가야 하는 곳에 앞장서라 하고 걸어갔단다. 그녀가 데려간 곳엔 죽음의 향이 가득한 자가 누워 있었단다. 얕게 움직이는 가슴의 움직임만이 숨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지. 의원에서는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지만 버텨내었습니다. 오늘 이후 생명선이 길어진다면 더 이상의 고비는 없을 테니 다행입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그자를 보며 말했단다. 지금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아가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오늘 밤은 그 기쁨과 한이를 마음껏 즐기길. 그 뒤에 탄생할 많은 것들은 나만이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녀의 목에 나의 이를 넣고 그녀의 숨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래서 숨이 먹기 전까지 말이야. 그녀가 생명선을 바꿔달라 했던 아이는 말이다. 그날 밤 죽을 예정이었단다. 오히려 그 기와집에서 가장 작고 쓸쓸한 방에 있던 그녀는 곧 나을 예정이었지. 아가야, 좋은 죽음은 말이다, 본인이 가진 생명을 다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란다. 후회가 없도록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 생과 죽음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에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예견할 수도 있게 되었지. 설령 젊은 나이에 죽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행복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자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의학기술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해서 그렇게 연명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이게 오늘 우리 강아지에게 내리는 숙제. 또 숙제냐고? 그래. 자, 그럼 우리 강아지 늦었으니 어서 자볼까? 다음엔 다른 이야기도 해줄 거란다. 그럼 좋은 꿈 꾸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6월에 무행모행 시즌2 돌아왔는데요. 저희 이번 게스트는 누굴지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수줍어 하시는데, 한번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은님. 네, 네, 되게 떨리는 목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옆에서 또 같이 떨고 계시는 분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요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다님. 그러면은 저희 두 분이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이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 텐데, 일단은 유다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얼마나 되셨어요, 활동하신지? 저는 2019년 말부터 활동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럼 2019년 말부터 했으면은 지금 한 5년 차 됐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5년 차가 되겠네요. 네. 6년 차죠? 연차로 치면은. 네. 고은님 되게 놀라시는데, 고은님은 그러면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활동하신지? 저는 자원활동을 2016년에 21회 서울인권영화제 할 때 시작했고요. 네. 상임활동가로 코가 깨인 거는 네. 이제 요다님이랑 비슷한 시기부터. 아, 네, 2019년 말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자원활동가를 하시다가 자원활동가의 한 빈자리를 요다님께 넘겨드린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두 분 다 6년 차시고 뭐 그리고 여기는 9년 차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거의. 네, 되게 세월의 흐름이 빠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두 분께 조금 서울인권영화제가 어떤 곳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서울인권영화제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일까요?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고은님. 저희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한국의 최초의 인권영화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네. 1996년도에 이제 그 당시 죄송해요. 199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인권운동 사랑방 이라는 이제 인권단체에서 처음에는 인권영화제 팀으로 제1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게 시작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제를 매년 이렇게 개최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독립된 단체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길 때 인권영화제 시작을 할 때는 당시에 이제 사랑방 활동가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이제 해외에서 인권영화제를 하는 거를 보고 이거 한국에도 너무나 필요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시작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영화제 팀을 꾸리셨는데 팀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제라는 단체가 아예 되었군요. 네. 그러면은 이 서울인권영화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지개 행동이라고 하면은 그 풀네임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잖아요. 근데 서울인권영화제가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지개 행동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에 듣고 있는 언니분들 중에서는 퀴어 단체는 따로 아닌데 서울인권영화제가 어떻게 같이 하게 됐을까가 궁금한 언니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지개 행동과 무행과 함께 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아실까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생각을 해봤어요. 무지개 행동의 영화제가 어떻게 왜 들어가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연히는 연관이 당연히 있지만 네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제3의 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다큐멘터리를 상영작으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알고 보니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 군사 점령을 정당화하고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 성소수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를 이제 핑크워싱이라고 하는데 네. 요 제3의 성도 그런 핑크워싱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상영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연대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소수자 단체들이랑 활동가들이랑 이제 또 이제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BDS 선언이라는 거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이제 네. 이런 식의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공모하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작품이나 기업, 정부기관 등등을 이제 보이콧하는 운동으로 거칠게 말하면은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좀 그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의 접촉면을 조금 더 넓히고 좀 연대를 넓혀보자 라는 계기가 좀 특정한 계기였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무지개행동 가입 신청을 해서 2019년부터 이제 소속 단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소수자 관련 퀴어 영화들 네. 많이 상영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영화제에서는 사실은 뭐 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영화를 상영을 많이 해주시고 있기는 한데요. 무지개행동이랑 같이 하면서도 더 많이 연대를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서울인권영화제가 사실 처음에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독립하고 나서는 팀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근 분도 상근 활동가도 이렇게 계시게 됐을 거고 좀 어느 정도의 구분도 구성원 구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구성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인권영화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들을 서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영화제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청취자 언니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이제 6년 차 대신 유다님이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유다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6년 차지만 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나중에 고은님이 네. 더 덧붙여 주시겠죠. 그럼 추가 설명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상임활동가가 2분 계시고 네. 자원활동가가 8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작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작아?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 그렇죠. 상임활동가 분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2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 고은님만 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좀 변동이 있기는 한데 네. 3인일 때도 있고 뭐 2인일 때도 있다가 고은님께서 혼자 계셨을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26회 자원 활동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께서 상임 활동을 얼마 전에 시작을 하게 되셔서 2인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했어요. 되게 핫한 소식이죠. 네, 그러면 지금 10분이서 이렇게 꾸려가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항상 주변에 그래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네. 이 전 회차나 전전 회차라든지 뭐 옛날에 자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네. 바쁠 땐 좀 힘을 보태주시기도 하시고 네네. 활동가는 이렇게 실무를 하는 활동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후원 활동가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네네. 기업이랑 정부 후원을 안 받다 보니까 네. 후원 활동가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 중 한 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가긴 하겠지만 이 후원 활동가가 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따가 또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10분이서 이제 주로 좀 영화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역할이 따로 좀 분담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도 있고 뭐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성은 고은님께서 조금 사실 저희가 이 열 분이 다 뭔가를 하는 분들이세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이 있으시거나 네. 학업을 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10명이 일당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원활동가분들은 사실 어떤 현장 진행 스태프의 개념이 아니고 네. 처음에 영화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쭉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좀 각자 좀 특화된 부분이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팀을 꾸려서 트레일러를 촬영하고 네. 제작을 하고 계신다던가 어떤 분들은 이제 후원 홍보 기획을 또 하는 팀에 계신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소식지 울림이라는 저희 소식지를 만드는 팀에 계시고 근데 사실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다 나누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다재다능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든 거를 또 해내고 계신가 보네요. 네, 근데 사실 뭐 활동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능력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없다고 생각했지만 활동가가 되면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몸이 좀 힘들죠. 아, 네. 네, 너무 지쳐 보이세요, 두 분 지금. 제가 저희 어제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당신들의 몸은 당신께 아닙니다. 폐막할 때까지는 영화제 거니까 절대 아프지 마세요. 너무 지금 날씨도 한절기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바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전날인데 퍼레이드 전날이라서 지금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부스를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고은님이랑 요다님도 좀 지쳐 보이시고 네, 저희도 부스 준비한다고 저도 좀 지쳐있고 하지만 듣고 계신 언니분들은 즐거우시겠죠. 이미 퍼레이드 끝났으니까 즐겁게 계속해서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인권영화제가 곧 있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소식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다님께서? 네. 저희는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는데 6월 13일에 개막을 합니다. 저희 방송이 본 방송이 6월 5일 날 나가서 진짜 바로 그 다음 주 8일 후에 딱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방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개막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해서 일요일에 폐막식이 있고 개막, 폐막 공연도 있고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알차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 홍보를 급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요 홍보 많이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알차게 정말 오랜만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 정말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듣고 계신 청취자 언니분들이 방문 계획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인권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 예매를 해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대학로 놀러 갔다가 마로니에 공원 사실 그냥 대학로 그 역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도 보고 부스도 즐기고 거기 프로그램도 즐기고 이렇게 그 지금 딱 날씨도
저녁에 날씨도 딱 좋고 하니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계시다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금토일 4일 동안 하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놀러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사실 저는 서울인권영화제를 잘 모를 때인데 그때는 대학로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때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제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고 나서 이게 서울인권영화제구나를 그 이후에 알았는데 그때 되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행사를 하나보다 하면서 시간 있으면 앉고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분위기가 좋거든요. 특히 그 마로니에 공원과의 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아까도 간만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영화제를 보통은 어떻게 해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은 또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96년도부터 정기 서울인권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재정이 아무래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영화제라는 어떤 행사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좀 활동들을 해보자라고 논의를 했던 2018년 이후로는 이제 경년으로 영화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원래 뭔가 시그니처 같은 게 거리 상영이에요. 요게 영비법이라고 해서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작품들은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것도 검열의 일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거리 상영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또 이제 상영하는 모든 작품에 한국어 자막 해설, 한국 수어 요렇게 삽입이 돼서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작품에는 화면 해설을 또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녹음하고 편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좀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기 영화제 말고도 좀 상영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월간 서인영이라고 해서 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상영회를 갖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지난 상영작들 중에 가능한 작품들은 저희가 이제 공동체 상영이나 학교나 기관에서 좀, 인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네. 상영 지원을 해드리는 또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행, 네. 무지개 행동이랑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등 이제 연대체의 소속 단위이기도 해서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1년 내내 정말로 바쁜 스케줄이실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네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나오고 심지어 고은님께서는 무지개행동 이제 운영위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집행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바빠 보이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항상 활동가분들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6회 서울인권영화제 그래도 너희 곁에서 함께 싸울게 6년 만에 서울인권영화제가 광장으로 나갑니다. 개최 비용은 아껴도 최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260분이 10만 원씩 개최 비용을 마련해 주시면 26회 서울인권영화제를 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없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극장으로 평등한 접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무료 상영 영화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서인영의 곁이 되어주세요. 소셜펀치에서 서울인권영화제 모금함을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서울인권영화제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서울인권영화제 소식도 전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사실 고은님과 유다님 두 분 활동가로서의 두 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서 이렇게 모시기도 했어가지고 개인의 이야기로 조금 화제를 좀 넘겨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자원활동가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고은님께서는 상임활동가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처음에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은님께서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다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먼저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하고 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응원하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로니에 놀러 가면서 이제 네. 친구들도 보고 영화도 좀 앉아서 보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느낀 그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너무 좋고 멋있는 되게 거예요. 뭔가 그 낭만도 있고 네. 그쵸. 되게 반짝반짝하니 그 스크린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그런 장면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수어 그 해설 화면이 어떤 막 뉴스에 나오는 굉장히 작은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되게 크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모든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그런 현장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네. 그리고 뭔가 지쳐있지만 너무 즐거워 보이는 친구들을 비롯한 그 자원활동가 뭐 상임활동가 이런 그 현장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낭만을 좀 멋지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다음에 이제 모집을 다시 할 때가 돼가지고 홍보를 보고 나도 좀 저렇게 낭만 있고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 네. 저희는 그때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네. 약간 서인형 굿즈가 되게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막 슬로건 나는 오류입니까 이런 거 써있는 머릿수건 막 그 서울인권영화제 티셔츠 이런 게 유행이었군요. 네, 약간 이제 친구들이 활동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누구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되게 힙한 아이템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저 힙한 조직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힙해지겠다. 네, 힙해지겠다. 그래서 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좀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힙해짐엔 만족하시나요? 저는 별로 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일이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가끔씩 그런 거를 좀 웃기지만 네. 느끼기도 해요. 나 지금 멋있잖아. 약간 이런 뭔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저희 뭐 티셔츠 입고 네. 그 현장에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연대하러 뭐 현장에 갈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어떤 개인으로도 물론 연대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서울인권영화제라는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서 그 연대를 한다는 게 되게 막 이렇게 차오를 그런 순간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벅차오르는 나의 멋있음에 취하고 네, 뭐 그런 근데 충분히 그 멋있는 집단의 일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힙해진 게 아닐까. 원래 힙한 사람은 자기가 힙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원래 약간 그런 게 진짜 힙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힙한 서울인권영화제에서 더 먼저부터 활동을 시작하신 고은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도 근데 비슷한데 아까 하래님도 우연히 가다가 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2009년인가?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고 또 영화도 보고 그때 약간 그 핵폐기물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핵발전은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막 약간 이거를 그때 이제 막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티셔츠를 파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책자랑. 네. 근데 정기 후원을 하면은 그거를 매년 준대요. 영화제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어가지고 네. 그냥 월 5,000원도 되냐 했더니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후원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소식지를 올림을 계속 받아보는데 어느덧 2016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자원활동가 모집한다는 소식 보고 나 영화도 좋아하고 인권도 좋아하니까 서울 인권영화제 괜찮을지도 이러고 이제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들어가셨네요, 사실상. 네, 약간.
네, 사실 그러면 지금 일단 두 분의 이야기만 들어보긴 했지만 결국 서울인권영화제의 그 가장 큰 매력은 그 영화제 현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느끼기도 했지만 두 분은 심지어 거기에 이끌려서 아예 지금 몸을 담고 몇 년째 6년, 9년째 이제 몸을 담고 계시는 거니까 저희 방송이 다 나가는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13일부터죠. 13일부터 16일까지 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이번에 서울 대학로 쪽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니까 꼭 한번 가서 그 낭만을 한번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니들도.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다 이끌리듯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렇게 간택을 당하신 느낌인데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되게 만족스러워 보이시긴 하지만 굳이 1에서 10까지 한번 꼽아볼게요. 1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다. 10이 가장 만족스럽다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고은님이 귀를 좀 막고 계세요. 근데 네. 되게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들면 일로 갔다가 아우 힘들어서 이제 다음엔 안 해야지 하다가 너무 좋아서 또 내년에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10이에요. 아, 왜냐면 지금, 저희가 네. 어저께 너무 바쁜 와중에 회의를 너무 재밌게 했어요. 오히려 너무 바빠서 다들 약간 이렇게 하이 상태가 돼서 그랬는지 너무 재밌었고 그 어제 그 리플렛을 이제 26회 리플렛이 나와가지고 오늘 들고 네, 오신 여기 이 리플렛 진짜 따끈따끈한 거였군요. 네. 어제 접은 거예요. 그래서 활동가인데 다 모여가지고 네. 저거를 다 같이 접으면서 접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이제 그거를 접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10이 됐네요. 네. 심지어 막 오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접고 싶은 거예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또 내일도 이제 약간 저희가 석기 가서 네네. 좀 다 같이 오랜만에 외부에서 같이 이렇게 복작복작 뭔가를 하는 날이다 보니까 네. 좀 기대감도 있고 이래서 내일도 이제 활동가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가질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10입니다. 되게 지금 두근거리고 설레고 되게 뭐랄까요. 이런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군요. 네. 종이 접기를 하다가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신 고은님은 실제로는 고은님은 알고 보면 그래도 고은님 또 너무 힘들어서 전 사실 일이에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고은님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만족도. 현재 만족도. 네. 만족도 저는 만족도를 사실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투명한 상태다. 진짜 완전 약간 제가 막 잘 그러지 않는데 네. 진짜 거의 24시간 영화제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방금 요다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약간 하이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만족도가 그래도 높은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저희가 요다님 6년차, 저 9년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네. 그 중에 6년을 다 온라인 상영하고 실내 상영하고 막 그러면서 마로니에 광장으로 나가는 게 거의 다들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활동가 분들은. 네.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 한편 그래도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설레고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처음에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들 그래도 잘 할 수 있을지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두 분 다 이제 영화제에 뭔가 취해 계신 느낌이기는 해요. 영화제에 흠뻑 취해 계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서 두 분 다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네, 뭐 이 방송 들을 때쯤 되면 더 이제 영화제가 가까워지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제 즐겁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유다님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가 딱 되고 나서 나 좀 멋있네? 스러운 그런 느낌들, 좀 만족스럽거나 기억에 좀 남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유다님한테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떨 때 내가 멋있네? 싶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있잖아요. 저희가 울림 소식지가 계속 네.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형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콘텐츠를 울림에서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서인영과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저랑 다른 자원활동가 분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저희가 25회 영화제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실내 상영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 진행, 막 사회 이런 걸 좋아하는데 관심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제가 그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고 있는 되게 멋있게 찍힌 사진을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에는 이제 막 떨리고 긴장돼서 잘 모르다가 뭐 그런 사진을 본다든지 나 이때 멋있었네. 네, 약간 그런 아니면 막 어디서 서울인권영화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뭔가 모를 것 같은 누군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잖아 이런 게 느껴질 때 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일원이라니 이런. 맞아. 뭐 누가 서울인권영화제 뭐 그거 요번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데 되게 재밌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거기 내가 활동가인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느껴지겠네요. 막 아는 척하고 싶고 이런. 오시겠어요? 네, 그런.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여기 서울인권영화제 한데 멋있다 이런 얘기 더 많이 해주시고 가시면은 더 좋을 것도 같네요. 네, 그러면 고은님은 어떨 때 이 활동을 하길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느끼실까요? 고은님은 자원활동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상임활동가가 되길 잘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 아마 정말 말씀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힘들잖아요, 상임활동가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활동가를 직업으로 가지고 산다라는 뭐랄까 자기 인식? 그게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되게 뭔가 활동가라는 게 너무나 되게 거대해 보이고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내가 더 뭐 대단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막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 하게 되고 별로 거창한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자원활동이 아니라 상임활동,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지향하는 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신념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나를 좀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부대낌이 훨씬 덜하고 좀 뭐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할 수 있으면서 산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없는 직업이긴 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몸은 고되고 뭔가 이렇게 걱정은 많게 되지만 네, 정신도 고되고 몸은 고되지만 네. 또 그런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어차피 바로 이 방송이 나간 그 다음 주에 서울인권영화제 하는데 다 같이 또 이제 프로그램도 들어오는 것도 보고 이제 영화도 선정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다면 이번 제26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중에서 각자 최애작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다님은 최애작이 어떤 걸까요? 근데 너무 고르기가 힘들죠. 어려웠는데 이제 다 다른 이유로 애정이 있는 작품들이 이제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 정도 꼽아보자면 지금의 최애작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세월호 10주기 특별 섹션이 있어요. 네네. 그 애도와 기억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제 그 섹션의 상영작 중에 기억의 공간들이라는 마주 감독님의 네. 그 영화인데 사실은 이 주제를 이 세월호의 10년을 이제 다루는 영화들을 볼 때 우리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많이 마주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모두 각자 다른 어떤 기억과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기억의 공간들이 뭔가 그런 지점을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그동안 계속 되어 왔던 얘기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억을 마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네. 얘기를 던지는 것 같아서 꼭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영화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화를 와서 같이 감상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어떤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서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같이 와서 감상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받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또 다 같이 인권영화제라는 이 되게 안전하고 그 따뜻한 공간에서 같이 보신다는 게 정말로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요다님의 최애작 제목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기억의 공간들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기억의 공간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고은님께서는 최애작이 어떤 작품일까요? 저도 진짜 이거는 최애작을 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좀 많이 연대를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섹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팔레스타인 연대 특별 섹션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76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침공이 정말 너무 심각한 그 인종청소 상황이고 정말 대학살 상황이어서 좀 연대할 수 있는 섹션을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섹션의 이름은 연대로 해방으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방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섹션이고요. 네. 저희가 광장에서 말하다라고 해서 1시간짜리 토크 프로그램 보통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영화 끝나고 이제 가지게 되면 한 30분 정도 되게 짤막하게 해서 아쉽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방금 요다님이 소개해 주신 애도와 기억의 날이랑 이 연대로 해방으로에는 그 광장에서 말하다라는 좀 긴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대로 해방으로에는 특히 이제 퀴어와 팔레스타인
연대에 대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지금 이제 조율 중인데 되게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일요일 영화도 보고 토크쇼도 보고 네, 너무 이게 딱 그 아침 10시부터 이 섹션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거 이렇게 보시고 뭐 중간에 점심 어떻게 하지? 뭐 도시락 싸우셔도 되고 김밥 같은 거 그 공원에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드시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 그렇죠. 영화관이라면 할 수 없는. 네,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오셔도 좋고 그래서 이게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인권영화제 뭐 SNS나 홈페이지에도 많이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자세한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인권영화제가 기대되는 이 와중에 저희의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활동가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 밸런스 게임을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네, 활동가 밸런스 게임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간단한 질문으로 하나 제가 질문 드린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이건 뭐 그냥 딱 간단하게만 1번, 2번을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1번이 예, 2번이 아니요입니다. 하나, 둘, 셋. 1번. 오, 두 분 다 활동가에 지금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냥 나의 운명이다. 네. 이것은 나의 운명이겠다. 요다님은 왜 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삶에서 느끼는 재미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이 자극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 자극이 없죠. 네, 뭔가 활동가로서 알고 조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활동가가 다시 돼야겠다라고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더 힘들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1번은 후원 금액은 넘치지만 관객이 저조한 상태. 더 힘든 쪽으로 찾아야 돼요. 2번, 어느 때보다 막 관심이 엄청 커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후원이 되게 모자란 상태예요.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이거는 답이 좀 갈렸네요. 확실히 상근 활동가신 고은님께서는 후원은 넘쳐야겠다라는 후원은 넘치는데 관객이 모자란 게 힘들다는 거죠. 네. 네네네. 관객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관객이 이만큼 많이 와야지 좀 더 뿌듯한데 그런 의미일까요? 왜냐면은 약간 꼬로만 선택인가 싶기는 한데 사실 2번이 되면은 후원은 언젠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좀 힘을 모으자라는 건데 네. 사람이 없으면은 너무 슬플 힘들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무관심이 더 힘들긴 하잖아요. 네, 근데 돈 없는 것도 정말 너무 맞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그냥 사이좋게 나눠서 둘 다 힘들다는 것을 1번, 2번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다님도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후원 소셜펀치를 이렇게 열고 있는 것처럼 저희 사실 많은 단체들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서울인권영화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에 광고로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서울인권영화제 후원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안 가면은 또 힘들다고 하시니까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다음 중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자, 1번. 누구나 관객이 되기 쉽지만 근데 야외 상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2번, 되게 쾌적하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동권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 실내 상영관인데 소식을 모르면 자칫 지나치기가 좀 쉬운 상태. 뭐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선호한다. 뭐를 더 선호하는지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오, 1번이 그나마. 역시 야외 상영의 그 낭만에 이끌려서 이 서울인권영화제를 시작하신 두 분 답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네. 계속 온라인 실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없다. 아, 어떤 사람들은 실내가 좋다고는 하지만 서울인권영화제 분들은 다 이제 야외를 선호하시는, 이 낭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두 분의 취향을 조금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서울인권영화제의 활동가 또는 그냥 스스로로서 바라는 뭔가 미래의 모습을 그냥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동가로서도 좋고 그냥 나 자신, 고은 자신 또는 요다 자신으로서 바라는 모습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은이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은 경영 개최를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본 목표에는 2026년부터는 다시 매년 정기 서울인권영화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지금 저희 사무실이 되게 접근권이 너무 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아니면 손님들을 쉽사리 초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작은 상영회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는 게 되게 큰 두 가지 목표이고, 네. 그리고 사실 서울인권영화제가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오랫동안 필요한 곳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필요라는 게 되게 시대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시대의 필요에 맞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미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서울인권영화제 상근활동가다운 마음이기도 하고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바람인데요.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빌어보도록 하고, 요다님께서는 또 이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을까요? 저도 서울인권영화제가 좀 안정적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공간도 공간이지만 저희 상임 활동가 분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임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혹은 그 이상의 네. 생활이 되도록. 네, 생활이 되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언니들. 네, 후원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서울인권영화제 곧 제26회 개최되기도 하는데,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저희가 홈페이지는 그냥 검색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서울인권영화제 검색하시면은 바로 26회 네. 프로그램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SNS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 SNS 계정 이제 흔히 사용하시는 3가지 네. SNS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인별그램에서 이제 특히 스토리나 그런 것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네. 팔로우 해주시면 소식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인권영화제라고 사실 그냥 어디나 검색하셔도 금방 다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언니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두 분의 출연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다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고 네. 이 여정에도 계속 많이 오시면 좋겠다. 후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 이렇게 근데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와서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고은님은 오늘 또 출연 어떠셨나요?
저도 이 마포 FM 녹음실에 이렇게 와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레주파에 이렇게 초대돼서 언니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송은이 김숙처럼 재밌게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영화제 기간에 오시면은 정말 정성껏 즐겁게 모신다고 하면 안 되겠지? 여튼 네. 정성껏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고 영화 보시면서 또 현장에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6월 13일에서 16일까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서울 인권영화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다들 주무실 시간이에요. 거의 11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자라는 인사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그런데 언니들 그거 알아요?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이 끝나더라도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공휴일이란 뜻이죠. 물론 공휴일에도 출근하시는 언니들도 꽤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저는 공휴일의 설렘 뭐 그런 거가 있거든요. 내일 출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이 방송을 재방송이나 다시 듣기로 듣고 계실 언니든 그래도 저희 6월이잖아요. 프라이드 먼스 우리 퀴어의 달이라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우리 멋진 퀴어로 살아가 봐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Je vis, je me